본격적인 저출산 시대의 첫 번째 세대인 2000년생이 옵니다. 작가 이몽택의 책 2000년생이 온다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의 탈사회형 AI 인간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온 이들. 2000년생들은 늘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합리적 결정이 결국은 2000년생들을 탈회사형 인간으로 만듭니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예상된 미래와 더불어 이들 2000년생들의 탈사회성으로 인한 뜻밖의 미래를 지금 놀랍게 경험합니다. 이들의 합리적 결정의 첫 출발이 바로 MBTI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몽택의 말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MBTI 유형을 확인하는 건 상대방과 나의 성격 유형을 비교하여 관계의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의도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의 지름길로 무엇을 택하는지, 어떤 지름길이 효율적인지보다 중요한 건 질적 변화다. 이들은 이제 누군가를 알아갈 때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기보다 정해진 유형으로 상대를 분류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들은 월정액 직장인입니다. 사장님은 저를 잠시 구독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은 이미 퇴사한 2000년생들의 가치관입니다. 이들은 대기업도 공무원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들 2000년생들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집 한 채 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용이 유연화되면서 중장기 계획조차 불투명합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돌려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2000년생들은 합리적인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처리하고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열정페이, 신앙페이를 요구하는 무의미하고 도태한 올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이몽택은 이들 2000년생의 세대적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부제에 나와 있는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입니다. 먼저 초합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몽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000년대생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들이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은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주장보다는 팩트를 따지고 전통이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리를 택하며 손해를 보는 일은 피하려는 태도가 익숙해졌다. 합리적인 인간에게 호인이 되지 못할지언정 호구가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도권 소재 IT 스타트업에서 인사부문 팀장으로 일하는 92년생 김영현 씨는 회식 다음 날 2000년생 신입사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제 몸만큼 회의비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팀장을 맡고 나서 젊은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며 퇴근 후 자기 개발하느라 회식에 빠지겠다는 신입사원도 쿨하게 보내주었는데 신입사원은 인원에 비례해서 팀 회의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 몫으로 배정된 금액까지 팀원들이 쓰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며 자기 몫의 회식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초개인에 관해서 이몽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를 잘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가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보다는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를 우선시하는 관점인 집단주의에 가까웠던 것에 비하면 기업에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세대들은 집단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더욱 이들이 개인주의인지 이기주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기적이고 기성세대가 집단주의적이라는 통념은 지금까지 더 강화되고만 있다.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관행들, 이를테면 상사가 먼저 자리를 뜨기 전에는 퇴근하지 못한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막내 사원이 고기를 굽는 문화의 젊은 직원들은 하나 둘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젊은 세대는 조직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로 치부되고 갈등이 증폭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은 본래 1970년대생인 X세대의 주요 특징이 아닌가요? 1980년대의 86세대로 대표되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
반전 운동 역시 개인주의를 토대로 자라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는 집단의 이익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전체주의 사상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근대의 발명품입니다. 이몽택의 말대로 근대 이후를 사는 모든 이는 개인주의자인 것입니다. 결국 2000년대생은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의 명대사처럼 널 위해 팀이 있는 게 아니야. 팀을 위해 내가 있는 거다. 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제대로 구분하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초자율입니다. 초자율이란 말은 자율성이 넘친다는 뜻으로 2000년대생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완전한 자율성을 선호하고 조직과 사회에도 이러한 자신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20세기의 중고등학생들은 찍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사랑의 매를 비롯한 다소 비합리적인 교육 방식을 그대로 받아 넘어갔다면 21세기의 학창 시절을 보낸 이들은 발전된 카메라폰과 녹음 기술을 통해 폭력적인 일부 교육 현장을 개선했고 평가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했던 회사들이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이전 형태로 근무 형태를 복원하며 기성 조직과 신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자율성이 있는 배달원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배달업 자체의 특성이 초자율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적인 2000년생들에게 이몽택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2000년대생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과 얼마나 함께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겠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지만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 회사가 누군가를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믿음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은 뛰어난 동료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2000년생들에게 복음 전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가장 비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교회는 헌금을 내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지만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절대자 앞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곳임을, 그리고 착취당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라는 믿음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2000년생들은 뛰어난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